오늘은 2-2단원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온 건 현미경에 의한 세포 구조 관찰입니다. 현미경이 발명되기 전에는요, 우리가 그냥 관찰을 통해서만 이렇게 지식을 쌓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세포 수준의 연구가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현미경 누가 발명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생명과학의 역사에서 다뤄봤는데 바로 얀선이라는 사람이었죠. 얀선. 그리고 현미경은 다시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광학현미경, 그리고 전자선을 이용하는 전자현미경으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광학현미경이라는 것은 이제 빛을 이용해서 세포 소기관을 관찰할 수 있는 건데요. 그냥 관찰하면 세포들이 투명하게 보여서 안 보여요. 즉, 염색이나 다른 물질로 표지를 해야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크기, 그리고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크기, 그리고 전자현미경으로 관찰 가능한 크기가 밑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로 봐두시기 바라고요. 31페이지를 보면 이제 상피세포를 보았을 때 각각의 차이점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은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염색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위상차 현미경은 빛의 굴절률의 차이를 명암으로 나타내줘요. 그래서 염색하지 않아도 세포 관찰이 가능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형광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형광염색약의 색깔을 추적해서 세포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광현미경의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세포 내에 특정 물질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내가 만약 리보솜을 관찰하고 싶다. 그러면 리보솜을 염색하는 형광염색약을 주입하면 이 형광염색약이 리보솜에 결합되어서 빛을 발하겠죠. 그걸 관찰할 수가 있는 현미경이라는 겁니다. 각각의 현미경의 특징을 먼저 보면요. 광학현미경은 일단 현미경 중에서는 배율과 해상력이 낮아요. 그래서 상세한 관찰은 어렵지만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간단한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냥 꺼내서 시료 프레파라트로 만들어가지고 올려서 그냥 관찰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해상력이 나왔는데요. 해상력이라는 것의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뚜렷하게 보이는 정도입니다. 이 해상력이라는 건 얼마나 뚜렷하게 보이는가, 얼마나 잘 보이는가,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세포의 미세 구조를 연구하는데 아주 좋아요. 아주 크게 확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표본 제작할 때 세포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고요. 또한 관찰할 때 준비 과정이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쉽게 바로 내가 관찰하고 싶은 대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시 이 전자현미경에는 주사전자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주사전자현미경은 말 그대로 스캔하는 거예요. 스캔. 그래서 시료 표면의 입체 영상을 형성해서 세포의 표면, 외부 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게 주사전자현미경이고요. 투과전자현미경은 트랜스미션, 즉 통과한다는 거죠. 투과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는 데 적합한 현미경이 바로 이 전자현미경입니다. 그리고 전자현미경은 색을 볼 수가 없어요. 흑백. 그런데 여기에 인공적으로 색을 입혀서 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 인공적인 색입니다. 실제 색깔이 아니에요.
32페이지로 넘어가서 세포 분획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포 분획법은 세포 소기관을 크기와 밀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 원심 분리기에서 느린 회전 속도에서는 핵이 가라앉아 분리되고 빠른 회전 속도에서는 이제 점차 작은 세포 소기관이 분리가 되게 되는데요. 핵의 특징은 크고 밀도가 높은 이런 소기관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포 분해법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균질기를 통해서 세포를 파쇄하게 됩니다. 세포를 막 쪼개요. 그리고 얼음을 넣은 이유는 뭐냐? 우리 온도를 낮춰서 효소 활성을 억제시킵니다. 효소가 혹시라도 이 세포를 분해시켜 버린다든가 세포 소기관을 분해시키는 일을 막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심 분리기를 가동시키면 여기 1000G에서 10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1000G가 뭐냐? 1000G는 중력과 속도의 1000배. 중력의 1000배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의 힘으로 10분 동안 돌리면 핵과 세포 찌꺼기가 침전되는데요. 여기서 아래쪽만 이렇게 분리하면 핵과 세포 찌꺼기를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 부분에 있을수록 크기와 밀도가 큰 물질들이 가라앉아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에서는 2만G의 힘으로 20분 동안 분리시키면 미토콘드리아가 침전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미토콘드리아를 분리시켜내면 되고 점점점 하다가 마지막에 리보솜이 이렇게 침전돼서 리보솜까지 분리가 가능한데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기와 밀도가 작은 세포 소기관이 분리가 되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크기와 밀도가 큰 세포 소기관들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 분해법의 원리도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자기방사법인데요. 이 자기방사법이라는 건 뭐냐?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해서 이걸 세포에 주입시킨 다음에 추적하면 이 경로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가 방사선을 이렇게 방출하죠. 이 방사선을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 방사선이 문제가 뭐냐? 바로 방사능의 위험이 있습니다. 즉 몸에 주입했을 때 이 방사능으로 인해서 암이나 이런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 잘 사용하지 않고요. 빛을 내는 형광 물질로 이렇게 대체를 해서 세포 소기관의 기능이나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비교가 나와 있는데요. 이 비교는 조금 후에 하도록 하고 먼저 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구분하는 방법은 세포 안의 막 구조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핵막이 일단 없어요. 또한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유전물질이 원형 DNA로 되어 있고요. 특히 또 이 기본적인 DNA 말고도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작은 원형 DNA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형 DNA에 추가로 작은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원형 DNA가 추가로 있는 형태이고요. 다른 특징들도 위쪽에 나와 있고요. 진핵세포를 살펴보면 진핵세포는 유전물질이 핵막으로 둘러싸인 채 핵 속에 들어있어요. 핵 속에 우리 염색체의 형태로 유전물질이 존재하는 걸 생명과학 1에서 배웠죠. 그리고 세포 소기관이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존재하게 되고요. 원핵세포보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구조를 비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생각해 보기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유전 물질을 비교해 보면요. 원핵세포의 유전 물질은 원형 DNA예요. 이거 펜 색깔을 계속 빨간색으로만 썼으니까 파란색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DNA. 반면에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선형 DNA죠. 핵막은 원핵세포는 없다. 진핵세포는 있다. 세포막은 원핵세포 없다? 아니죠. 원핵세포도 세포막은 가지고 있고요. 진핵세포도 세포막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포벽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이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진핵세포에서는 우리 식물이 세포벽을 가지고 있죠. 바로 셀룰로스. 바로 식물에만 존재하는 셀룰로스라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보솜은 둘 다 가지고 있고요. 막성세포 소기관, 이게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나누는 핵심 중에 하나라고 했죠. 원핵세포는 가지고 있지 않고 진핵세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두 세포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요. 세포 크기 그리고 플라스미드 이걸 살펴보면 세포 크기는 원핵세포의 세포 크기는 어떻다? 작다. 반면에 진핵세포는 크다. 플라스미드, 원핵세포는 가지고 있다. 진핵세포는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 되고요. 그래서 원핵세포의 세포벽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원핵세포는 셀룰로스가 아니라는 것, 즉 펩티도 글리칸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피막이라는 구조가 또 원핵세포에만 존재하는 건데요. 많은 원핵세포에서 그 젤리 같은 반고체 상태의 물질을 통해서 세포벽 바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제시되는 퀴즈 꼭 풀 수 있도록 합시다. 퀴즈가 바로 여러분들 출석 확인을 하는 수단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